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가 변동성이 조금 심하죠.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신규 모멘텀과 이제 기존에 진행되는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가끔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잘 구축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놨죠. 그래서 수시로 이제 업데이트도 하고요. 그래서 핵심 사업들이 홈페이지에 거의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이제 회사 소개, 투자정보, 사업 분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업 분야를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은 장기 모멘텀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꾸준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친환경 기조의 이제 정책들이 계속해서 취해지고, 특히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받으면서 편하게 살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수급이 좀 어려워지면서 자체적인 에너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AI 데이터 센터가 말 그대로 폭증하면서 전기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글로벌 모든 전력의 10%를 AI 데이터 센터가 먹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 말은 뭐죠? 앞으로 10년 안에 글로벌 전기 생산량이 최소한 10%는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전기 수요의 10%니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재생과 원자력 두 개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두 가지 사업에 모두 다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한 상승을 보였죠. 자, 신재생은 태양광과 풍력 두 가지가 크게 볼 수 있는데 해상 풍력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원전 부분에선 SMR 소형 모듈 원전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캐즘을 돌파하는 계기가 됐었던 ESS까지 있습니다. 네, 핫한 사업들을 다 영위하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수익이 나고 있거나 수익의 가시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상풍력은 이따가 이제 그 기사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국내 유일의 상업용 해상풍력 실적 보유 기업입니다. 그래서 발전단지 입지 선정과 검토, 풍향 분석, 타당성 검토의 사업 개발부터 기자재, 이거를 이제 턴키 제공 방식이라고 합니다. 턴키로 풍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풍력 본대의 라인업을 보시면 요게 터빈, 그 다음에 타워죠. 일단은 돌아가는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받쳐주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견고하게 받쳐줘야 될 건데, 지금 여기가 설치된 곳을 보시면, 딱 봤을 때 지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이걸 뭐라고 하냐? 해상풍력이라고 합니다. 풍력은, 지금 지상풍력은 한국에서는 사이즈가 잘 안 나와요. 한국은 땅도 좁고, 바람도 그렇게 많이 불지 않고요. 또 풍력 타워 자체가 시끄럽기 때문에 사람이 근처에 살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바다는 이런 제약 조건들을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대신 지상보다는 설치하기가 당연히 훨씬 더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윈 DS 3000이라고 써있죠. 두산의 모델입니다. 네, 풍력 터빈, 타워 등이고요. 그 다음에 SMR 워낙에 많이 강조드려서 뭐 더 이상 강조드릴 내용도 없겠네요. 한국 사우디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 원전의 주요 기기 설계 업무에 참여 중이고요. 스마트 원전의 핵심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스마트 원전 일체형 원자로입니다. 기존의 대형 원전보다 훨씬 더 설계가 간소화돼서 지형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미국 뉴스케일과 진작에 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SMR을 말씀드릴 때 강조드린 게 뭐냐면 한국은 원전 강국이지만 SMR은 이제 태동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SMR 설계 부분은 한국이 좀 약해요. 어디가 선두주자냐? 미국입니다. 미국 말고는요. 사실상 유럽 일부 국가인데 손꼽을 수 있을 만한 국가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미국이고 미국 설계 업체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홈페이지만 봐도 대략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고요. 근데 기사로 한번 볼게요. 요즘 증권사에서 리포트 많이 나오죠. 리포트도 나오는 거 있으면 하나씩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가 SMR과 가스터빈의 구조적 성장을 보인다. 2029년까지 20조 원 신규 수주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의 절반인 10조 원만 수주를 해도 두산에너빌리티의 몸값은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높아져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성장 기대감이 있는 건 일단 SMR, 소형 모듈 원전, 그 다음에 가스터빈은 비롯한 구조적 성장입니다. 그래서 성장 사업의 주요 아이템만 봐도 20조 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구간별로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SMR과 가스터빈 사업 같은 경우 대형 원전 대비해서 빠른 매출 인식에 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도 SMR의 장점인데, 그러니까 대형 원전은 입지도 쉽지 않고요. 만드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주를 따내도 매출을 인식하는 기간 자체가 엄청 길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조 원 수준인데 어떤 건 10년에 걸쳐서 인식하고 어떤 건 3년에 걸쳐서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더 실적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당연히 3년에 걸쳐서 실적에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기업의 실적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SMR이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요거죠. 빠른 매출 인식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주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조선주가 요즘에 좋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못 따라올 수 있어요. 왜냐면 조선주는 기본적으로 실적을 공정률로 인식합니다. 공정률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진행률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공정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이걸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그게 기간이 엄청 길어요. 보통 한 3년 정도에 나눠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3년의 실적이 배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진 눈높이를 못 채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매출이 인식되는 주기도 엄청 중요하다. 요거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 풍력타워, 풍력 부분이 해상풍력 부분인데 국내 최초 10메가와트 해상풍력 국제 인증을 취득했죠. 국산화율도 약 40%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고 해상풍력 공급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그 높은 기술을 확보해서 해상풍력을 가동시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태양광을 넘어서는 효율을 뽑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은 태양광은 이제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했다고 보지만 풍력은 아직 달성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해상 풍력이 안정화가 돼야 그리드 페리티 달성이 됩니다. 그리드 페리티라는 건 뭐냐? 이제 신재생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생산해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가, 그리고 우리가 쓸 때 나오는 가성비, 이런 것들을 맞췄을 때 제로를 넘어서는 영역, 그게 바로 그리드 페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단가를 넘어가야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태양광은 그거를 이제 몇 년 전에 달성했다고 보고 풍력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해상 풍력으로 그런 부분을 뚫어내려고 하는 건데, 앞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원전 얘기가 많이 나왔다면 이제 해상 풍력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2월에 그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서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2038년까지 40.7기가와트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죠. 그래서 현재 국내 풍력발전 누적 설비 용량은 2.3기가와트밖에 안 돼서 확대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해상풍력특별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 가속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의 정책을 통해서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다. 네. 여기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10메가와트 해상풍력 발전기가 사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제공한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요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가 측면에서 보면 고점을 굉장히 높이다가 옆으로 흐르는 박스인데 모든 주가가 그래요. 일단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눕는 기간 조정이 박스권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박스권을 탈출한 다음에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이게 상방이냐 하방이냐. 하방일 것 같으면 비중을 줄이고 밑에서 재매수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 상방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번호는 상단에 있어요. 010-9839-3454입니다. 010-9839-3454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대응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호는 010-9839-3454입니다. 두산이라고 문자 주세요.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방향성, 하방, 상방 요 부분에 대한 전략과 힌트들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요한 기점에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원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부분에서의 점유율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현재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매매하셔야 되고요.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재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들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